역학관계, 역학관계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합쳐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안철수는 절대로 합치지 않을 겁니다. 이쪽하고 절대로 합치지 않겠죠. 문재인과 반기문은 안철수랑 합칠지 안 합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굉장히 안철수보다 지금 지지율이 높죠. 그래서 안철수가 반기문 쪽으로, 반기문 씨가 지금 20%니까 안철수가 7%, 이렇게 합쳐지는 게 가능하다고 세간에서 볼 수 있는데, 안철수 이분 생각은 본인이 대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재인과도 헤어진 거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죠. 반대로 20%가 7%에 합칠 수도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고요. 결국에는 반기문과 안철수도 합치질 못합니다. 3강구도죠.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좀 중간에 어중간해요. 안철수를 백업을 하긴 하고 있는데 반기문에게 선을 많이 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절대로 합치지 못하는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빨간색은 그 적대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서로. 손학규는 어디다 갖다 붙일까요? 이분은 그 총리직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분이죠. 중간에 껴 있어요. 거래라는 게 제3지대라고 하니까 제3지대 여기다 따로 때려놓고 보면 거래를 하는 대상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또 이분은 중간에서 이렇게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본인을 어디서 가져가 본인을 어디다가 내다 팔지는 그렇게 되겠죠. 안철수는 재밌는 게 이 김종필 이분이 중앙정보부장, 현 국정원이죠. 권력 2위 서열, 또 내각제 주장론자입니다. 대표적인 이분을 안철수가 만나러 갔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안철수가 만나러 간 거 보면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되죠. 이분 본인 입으로 안철수 도와줄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내각제 주장론자가 이렇게 연결된다. 이쪽이 내각제다. 이분은 내각제 할지 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호남 이익우선주의다. 근데 이쪽은 본인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뭐 포용력이 넓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시던 분인데 이런 식으로 말했죠. 친이계보다 친박계가 내 주위에 더 많다. 반기문 캠프 주위에는 친박계가 더 많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나경원, 이동관 친이계죠. 둘 다 친이계입니다. 이렇게 있죠. 이 나경원은 새누리당 탈당 안 했죠. 나경원은 새누리당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친박계가 주변에 더 많다. 친박계. 이명박하고 만나고 왔어요. 이명박. 뭐 단련이 됐을 것이다. 뭐 그러면서 칭찬도 받고 등도 들겨면서. 근데 친박계가 더 주위에 더 많다. 친박계. 촛불에 잘 대처하시라. 뭐 박근혜한테 국가원수라고 전화했었죠. 촛불에 참여하겠다고 말한지 바로 24시간도 안 지나서 촛불에 잘 대처하시라고 박근혜한테 전화했어요. 이분 흥미롭죠. 자, 이분을 한번 잘라서 볼까요? 이분은 원래는 여기에 계셨어야 할 분인데 문재인 씨 지원을 하셨어야 될 분인데 약간 이상해요. 한 여기쯤 계신 것 같아요. 민주당 소속이라고, 소속은 현재 민주당이긴 한데 탈당은 안 한다 그래. 탈당은 안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한 경선 룰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친문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럼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는 거죠. 민주당이 친문정당이라고 말하는 거는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쵸? 민주당 소속이 아님. 민주당 형식적으로는 민주당에 속해 있지만 민주당 소속은 아니다. 그 말은 친문정당, 이쪽은 각을 트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각을 트고 있죠. 본인 대선 주자라니까 여기다 끼워줍시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대선 전에 권력 나눔을 약속해야 된다. 대선 전에 권력 나눔을 약속해라 라고 문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개헌연대에 속하신 분입니다. 반문연대죠. 반문연대. 또 민주당 친문이 청산 세력이다. 청산 대상이다. 친문,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죠. 민주당이 청산 대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뭐냐, 제3지대론 얘기하는 이 박지원하고 결국에는 뭔가 가깝다는 소리죠.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렇죠? 박지원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박지원 이분은 뭐예요? 박근혜 위에 정치하겠다. 박근혜 위에 정치하겠다고 새정치민주연합에 계실 때 그 당대표 선거 나왔는데 문재인에게 패배해가지고 떨어졌죠. 이분 그때 문재인에게 패배했나 누구에게 패배했나 하여튼 그냥 박근혜 위에 정치하겠다고 나왔다가 떨어졌어요. 그 뒤에 지금은 국민의당 당대표 하고 계시죠. 국민의당 전 상임 당대표고요. 여기는 내각제, 그리고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장 했던 분이죠. 요거는 안철수는 이명박 정부 때 출사한 사람이고요. 민주당 탈당한 분이죠. 총선 때 것도 민주당에 최대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총선 끝나고 총선 후에 총선 때 안 돕고 총선 후 민주당 탈당, 그리고 국민의당 경선 참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볼까요? 여기부터 보죠.
이분은 정당 정치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정당 정치 중요성. 이재명 성남시장 사이다 발언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가디언, 문재인 가디언 역할을 좀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 그런 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강력한 우군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어디쯤 위치해 계시나? 여기쯤 놓으면 될까요? 여기쯤 놔야 되나? 여기쯤 놔야겠네요. 이분은 개보신당, 그러니까 바른정당이죠. 바른정당, 개보신당. 일단은 새누리당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새누리당과는 적대 관계에 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잘 탈당을 했죠. 다시 합칠 수 있을까? 물론 합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반기문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문재인에게 정권을 줄 수, 보수가 위기라고 문재인에게 정권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대놓고 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나요? 친이계와는 또 친이계와는 가깝겠죠. 나경원과는 또 가깝죠. 나경원이 탈당은 안 했는데 탈당은 같이 할 것처럼 하다가 나경원이가 그 새누리당에 남아버렸죠. 그대로. 아무래도 개보신당 따라가느니 새누리당에 남아있는 게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나경원이 남아있다가 반기문 옆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요즘에 그러고 있죠. 친이계보다 친박계가 내 주위에 더 많다 그래요. 친이계, 아무래도 친이계 쪽이 개보신당으로 좀 가긴 했는데 친박계하고는 적대관계라서 말입니다. 친박계랑 적대관계예요. 관계가 복잡해요. 이분은 관계가 복잡해요. 그렇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반기문 씨는 최선의 대안 중 하나가 박지원과 연대하거나 개보신당과 연대를 해서 본인을 약간 좀 개혁적인 이미지로 가져가서 친박계하고는 선을 그었어야 돼요. 선을 긋고, 그러니까 새누리당과는 선을 긋고 새누리당과는 선을 그었어야 되죠. 새누리 아웃, 그렇죠? 새누리 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하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명박 코스프레와 박근혜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셨죠. 이명박이 국밥 먹으니까 이분은 김치찌개 먹고, 박근혜가 박정희 대통령 흉내내고 손가락 이렇게 치켜들고 산업체 가가지고 그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반복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이명박 대통령 코스프레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새누리 아웃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가버리셨어요. 뭐 그 때문에 컨벤션 효과를 그냥 날려먹긴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선택을 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이 다시 합쳐지기만 하면, 이게 다시 합쳐지기만 하면 외국 언론들이 평가하기를 개새끼도 당선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이 영남 지역입니다. 영남 지역 전체를 아우를 수만 있으면 반기문이 당선되는 거는 개새끼도 당선될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죠. 요거 새누리당과 지금 바른정당의 관계가 문제인데, 새누리당에서 너무 그 유승민 의원을 죽이려고 결국에는 그 분당 사태까지 불러일으키고 탄핵까지 일어났죠. 그 원한 관계를 과연 무마시킬 수 있느냐. 본인이 이제 포용력이 굉장히 크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친이계도 만나고 다니고 친박계도 만나고 다니고, 친박계가 내 주위에 더 많다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가능하긴 해도, 임명진 목사라는 분이 지금 얼렁뚱땅 빨리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충 날림으로 새누리의 그 청산 작업을 완료했다고 선언해 버렸는데요. 쉽지 않은 노릇이죠. 그래서 당장은 바른정당은 반기문과 이렇게 가기가 어렵다. 반기문 입장에서도 사실 개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갔어야 뭐가 되는데, 현실적인 이득을 먼저 본 거죠. 영남 지역을 이렇게 아우를 수만 있으면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는 이익만을 생각을 했는데, 이 균열을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반기문 씨가 요 지점의 균열을 좀 너무 하찮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그 자신감으로, 능력으로, 포용력으로 이 균열을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로 이 원수지간이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대북송금 사건을 그 수사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지원 씨가 엄청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 노무현과 문재인을 못 살게 굴고 앉았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탄핵 일을 했는데, 물론 탄핵도 했죠, 이 사람이, 노무현을. 똑같이 바른정당이, 개본신당이 탄핵에 참가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과연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 균열을. 힘들죠, 좀. 그래서 반기문 씨의 계산에 좀 이 부분에 착각이 있다. 좀 이쪽을 봅시다. 반기문과 안철수 두 개의 패를 다 가지면 박지원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안철수는 국민의당을 본인이 세웠죠. 자기 돈으로. 이희호 여사 농락 사건도 감수하고, 뭐 호남이익 우선주의, 뭐 그런 거 있죠. 지역감정 발언, 호남이익 우선주의, 그런 것도 이제 감수하고 이렇게 뭉쳐 있었는데, 둘은 저기 동업자 관계이자 공범 관계입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신할 수 없는 관계예요. 공범 관계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박지원이가 반기문을 모셔와가지고 안철수 대신 후보로 내민다? 불가능하죠. 사실 이 부분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근데 균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양쪽이 다 그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안철수는 이제 자강론을 주장하면서 본인이 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후보를 하겠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이 관계. 자, 얼핏 보면 바른정당도 반기문이가 오면 환영을 하겠다. 말은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근데 반기문이는 바른정당에 가기가 좀 그렇죠. 갈 수가 없죠. 이미 벌써 주변을 친이계와 친박계가 다 에워싸고 있는데 반기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는데 개본신당과 합친다 그러면 개본신당 사람들은 새누리의 도로 흡수되는 순간 다시 옛날 일 재탕입니다. 또 유승민 죽이기에 나서겠죠. 이 부분이 엄청 이 빨간색 굵은 부분이 엄청 힘들죠. 그럼 제3지대 연대로 해가지고 박지원하고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 그럼 안철수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안철수가 유승민과 이렇게 되죠. 박지원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욕하기를 너무 극좌적이다, 극좌파다 하면서 욕하고 있죠. 이분은 또 문재인을 평하기를, 안희정 씨는 너무 그 왼쪽에 컨텐츠가 없다. 예? 진보 진영 컨텐츠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됐어. 또 반대쪽 방향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상쇄되기는 하는데 이 둘이 동업자 관계라는 게 문제죠. 안철수 외에는 절대로 다른 후보를 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꾀를 자꾸 부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끌어들이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박지원이가 지금 이쪽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쪽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쪽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쪽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또 안철수는 또 안철수대로 이쪽하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명을 다 끌어들이면 결국에 누구를 후보로 하겠다는 거냐? 근데 가장 동업자 관계가 안철수라면 안철수 외에는 안 돼요. 나머지 다 팽시켜야 돼요. 그러면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게 내각제죠. 내각제를 하게 되면 손학규 총선 총리 시켜줘야죠. 나 총리직 관심 있다고. 총리직에 관심 있는 분이죠, 이분은. 그래서 내각제, 그리고 손학규는 총리 시켜주고, 그리고 대선 전에 권력 나눔을 약속해줘야 돼요. 이쪽 거래 관계죠. 그렇죠? 거래 관계, 내각제, 총리. 여기다는 뭐 줄 것이냐? 이 부분이 불명확하죠. 거의 얻을 게 뭐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호남당 커밍아웃을 했다 이겁니다. 호남당. 호남이 우선. 호남당 커밍아웃. 그 상태에서 안철수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가 나오게 되면 개보신당 지지자들이 과연 호남당에 한 표 찍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전라도 놈들은, 빨갱이가 문제가 아니고 전라도 놈들 절대 안 찍겠다는 게 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저거 아닙니까? 빨갱이라서 문제인 게 아니고 호남 놈들이기 때문에 빨갱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대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때도 이 부분에는 균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동업관계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 끌어올 수가 없어요. 반기문을 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문이 닫혀져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문이 닫혀져 간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자꾸 친이계 친박계로 가고 있으니까. 그쵸? 안철수는 반기문 대령 나 삐지겠다고 대놓고 자강론을 외치고 있으니까 이 동업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동업관계라기보다도 저기 공범관계. 그쵸? 그러면 이제 대충 윤곽이 나오죠. 영토가 이렇게 구분되네요. 그쵸? 이렇게 잘리고 삼국지네요. 그럼 바른정당과 이쪽은 또 강력한 이렇게 같은 당이죠. 더민주당. 보면 이 관계는 이제 넘을 수 없다고 보고요.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보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 민주당에 더민주당에 지금 지역 기반이 없습니다. 이쪽은 영남이고 자 보세요. 이쪽은 영남입니다. 영남. 이쪽은 호남이죠. 호남. 영남과 호남. 좀 뭐 수도권이라고 해야 되네. 수도권. 지역 감정이 수도권은 그렇게 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성격이 크고요. 영남과 호남이 이제 치우침이 강한데 더민주당의 저번 그 총선 그 색깔로 표시된 전국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권 제외하고는 전멸입니다. 거의 전멸. 수도권 제외 지역은 전부 다 그 새누리당 계열의 빨간색으로 다 채워져 버렸고요. 전남 지역만 전라남도만 국민의당이 가져갔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박한 얘기긴 한데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은 장기적인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철수와 그 박지원이가 계속 그 호남 이익 우선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호남 이익 우선론. 그쵸? 결국에는 지역 기반을 가져야 되는데 더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당을 다시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국민의당을 흡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완전 그 적대 관계예요. 완전. 박지원이가 엄청 싫어해요. 문재인이 남을 싫어하던 거면 그 싫어하는 걸 그치면 중단하면 합칠 수 있겠지만 반대쪽에서 나를 싫어하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니라 이 박지원이 친문 친노 계열을 굉장히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새누리당도 물론 새누리당 쪽에서 문재인을 엄청 싫어하죠. 새누리당은 근데 문제가 지금 친박계와 친이계로 갈라졌고 현실적으로는 바른정당과 새누리당으로 지금 갈라져 있죠. 그래서 또 둘이 원한관계, 이 원한관계는 다른 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관계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대관계이긴 해도 공생이 가능한 약한 적대관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새누리당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른정당과 합쳐가지고 영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으로 확장될 여지가 조금 있다. 문제는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새누리당에 다시 들어가면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새누리당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들죠. 본인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새누리당에 흡수된 뒤에 이 사람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일단 문재인과 연정을 공동정부를 꾸리면서, 공동정부를 꾸리면 개혁 세력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사드 배치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목소리를 그 연정 내에서, 공동정부 내에서 내가지고 사드도 유지하는 그런 공을 세우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연대 속에 남아서 5년간 꿀을 빠는 거죠. 김종필이가 김대중 정부에 협력하면서 꿀을 빨았듯이, 그때 자민련 사람들이 사람이 없어서 더 임명을 못할 정도로 모든 그 자민련 소속 의원들이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했었습니다. 꿀을 빨았었습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당내의 일이라면 원칙을 지킬 텐데, 당 밖에 다른 당과의 그 관계에서 만약에 어떤 거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나설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당 내에서는 싸우지 말자 그러는 분이거든요. 당 바깥의 사람들하고는 다투더라도 당 내에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말자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정부가 이렇게 성립되면 문재인 씨가 이 바른정당의 개혁 성향을 같은 편이 됐으니까 더 이상 공격도 하지 않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꿀을 빠는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데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스스로의 이제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랄까, 이 사람이 그 바른정당 처음 세우고 나서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문재인 안보관 불안하다요. 문재인 안보관 불안하다. 이게 뭐예요? 빨갱이 놀이죠. 두 번째로 한 얘기는 뭐냐면 TK 지역이 나라를 뭐 새로 세우는 뭐 그런 피를 타고 났다. 그래서 혈연지연 이야기를 꺼냅니다. TK는 지연이고 피를 타고났다 그러면 혈연이죠. 그래서 혈연지연, 빨갱이 얘기 다음에 하는 게 혈연지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 본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본인에게 아주 좋은 위치에, 꿀을 빨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스스로의 이미지도, 밖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개혁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보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람 내면 세계가 문제인 거죠. 이 사람 내면 세계는 첫 번째는 빨갱이 놀이고 두 번째는 혈연지연에 매몰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가 꿀을 빠는 길로 가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죽는 길로 자기 발로 찾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새누리당과 다시 합치는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반기문 씨는 이 사람 성격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박대하더라도 다시 새누리당으로 기어들어올 것이다. 다시 새누리당과 합칠 것이다 라고 판단이 선다면 개보신당 쪽을 먼저 찾아가느니 친이계 친박계들을 먼저 내 주위에다 둘러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됐으니까 999의 결단을 내려서 네가 양보하고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겠죠. 반기문 씨가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겠죠. 이 사람 그 외에 생각을 바꿀 수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아마 못 바꾸지 싶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묶여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하고, 이 민주당이 300석 중에 120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반이 절대 안 됩니다. 과반 절대 안 되고, 그러면 대통령만 뽑아놔 봐야 민주 진영에서 대통령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전부 국회에서 다 난리치고 또 탄핵하려고 들고 그럴 텐데, 그래서 반드시 연정 파트너가 필요한데, 박지원하고는 완전히 원수 관계고, 박지원 안철수 쪽하고는 완전히 원수 관계. 박지원이가 원수로 여기고 있죠.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괴롭히고 있죠. 하여튼 이 사람이 구국의 결단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하네요.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본인이 죽는 길, 나라를 또 한번 진흙구덩이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을 할지, 그걸 구국의 결단이라고 포장을 할지, 아니면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더민주당이 영남 지역 정당으로 새누리당을 완전히 밀어내고 영남 지역 정당으로 더민주당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도자 역할을 해줄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과 그 바른정당은 꿀을 빨게 되겠죠. 어느 쪽이 구국의 결단일지는 잘 본인 이제 결단에 맡겨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은 좀 정상적인 결정을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늘어지네. 여기서 끝내야겠습니다.